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키룩입니다. 어제 업로드한 드림 모음 1탄은 3월에서 5월까지이고 오늘은 6월이다. 재탕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올 시즌을 복귀하는 느낌으로 시청해주면 고맙겠다. 나 역시도 편집하면서 우리 롯데가 이 정도였다니 감탄하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은근 꿀잼이다. 그럼 2탄 시작하겠다. 6회 말 한재승이 올라왔고 선두 타자 레이에스가 중견수 왼쪽 아빌루타, 손호영은 삼진 아웃 당했지만 이정훈이 볼넷으로 출루, NC는 한재승을 내리고 임정호를 올렸지만 나승엽이 우익수 아빌루타를 때리면서 1-4주자 만루를 만들었다. NC는 다시 임정호를 내리고 류진욱을 올렸다. 그리고 타석에는 유강남이 아닌 대타 최양이 들어왔지만 삼진을 당했고 이학주 타석에도 대타 김민석을 기용하면서 변동은 오늘 경기의 승부수를 던졌다. 그 결과는 3타점 2루타로 역전에 성공하였다. 사직 제니 김민석 드디어 블랙핑크 월드 투어를 마치고 사직으로 돌아온 것이냐? 너무 보고 싶었다. 독수리한테 스윕 해당하고 공룡한테 위닝을 챙겼다. 지난주 분위기 좋아서 이번 주 시작도 기대가 컸는데 대전에서 독수리한테 3시 30분 당하면서 분위기 다운됐었다. 하지만 부산에서 공룡들한테 13시 28분으로 혼내줬다.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키룩입니다. 다들 주말은 잘 보냈는가? 일요일 짜릿한 역전승으로 기분 좋게 월요일까지 잘 보냈을 거다. 근데 오늘 또 이기면서 롯봉이들 엔돌핀이 마구마구 솟고 있다. 우리 이러다 진짜 가을에도 야구하는 거 아니냐?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했다. 타선도 쳐줄 만큼 쳐줬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직 예수 윌커슨이다. 일단 오랜만에 숭배부터 하고 시작하자. From today, I will break away from the support relationship and become one body. The attack on Aaron Daniel Wilkerson is regarded as an attack on me. Aaron Daniel Wilkerson, my love. Aaron Daniel Wilkerson, my light. Aaron Daniel Wilkerson, my darkness. Aaron Daniel Wilkerson, my life. Aaron Daniel Wilkerson, my joy. Aaron Daniel Wilkerson, my sadness. Aaron Daniel Wilkerson, my rest. Aaron Daniel Wilkerson, my soul. Aaron Daniel Wilkerson, me. 이런 말에 직구가 147 찍히는 것 보고 오늘도 컬스는 하겠구나 싶었다. 늘 그렇듯 커터로 카운트 잡고 커브로 승부를 보는 피칭을 보여줬는데 2회 말부터는 커브 구사율을 줄이고 체인지업을 적극 던지면서 기아 타자들을 꽁꽁 묶었다. 5회 말 위기가 한번 찾아왔었다. 하지만 레이에스의 정확한 송구와 유강남의 페이크 모션 그리고 3루 주자 한준수의 유강남급 뒤뚱뒤뚱 주루가 3일체가 되어 홈에서 아웃시키면서 무실점 행진을 이어나갔다. 위기를 넘긴 윌커스는 더 강해졌고 6, 7, 8, 9회 모두 범타로 처리하면서 무사사고 완봉승을 하였다. 지난 시즌에는 완봉승이 없어서 무려 724일 만에 완봉승이라고 한다. 의미 있는 기록이 우리 롯데에서 나와서 정말 기쁘다. 시즌 초반에만 해도 구속이 140 초반에 맞으면 넘어가는 배팅볼 수준이라서 팀 내 외국인 용병 교체 1순위였는데 이걸 극복하고 완봉승을 하다니 정말 감동이다.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키룩입니다.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집 떠나는 순간 바보 되는 갈매기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형님을 이틀 연속 잡아버렸다. 라는 내용의 전래동화 있으면 추천해줘라. 뭐라카노 이거 진짜다. 뭐 동화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어라 진짜네. 진짜 갈매기가 이틀 연속 호랑이 형님을 잡아버렸다. 옆 동네에서 벤치 클리어링 났다던데 평화주의자 럭키룩이 보기에는 올 시즌 부진하던 박상원이 오늘따라 0점이 잘 잡히면서 삼진을 잡자 야구의 불문율 중에 하나인 점수 차이가 클 경우 까불면 안 된다를 어겨버렸다. 원래 액션이 과한 선수이지만 한 번은 그렇다 치는데 두 번은 과했다고 본다. 당연히 KT 벤치에서는 불만이 나올 만했는데 하필 그게 장성우라서 보기 불편했을 것이다. 이후 류현진이 사과도 했고 하나 벤치에서도 박상원한테 주의를 줬으니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경기 종료 후 황재균이 급발진하면서 벤치 클리어링까지 발생하였다. 경기 초반 교체당해서 방송 분량 챙기기 위한 거라면 욕은 안 하겠다. 하지만 시간 내서 와주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에 저런 행동은 정말 보기 안 좋다. 그러니 내일 경기 시작 전 서로 화해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대타 정훈이 복귀했지만 진루타로 물러났다. 타석에는 박승욱이 들어왔고 속지 않다 나오나 했지만 손호영이 가쁜 홈스틸을 실패하면서 이닝이 끝났다.
상대가 좌투수라서 명분은 있었지만 우리 타자도 우타자였으면 포수 시야를 가리니 성공 확률이 더 높았을 것이다. 9회에도 김원중이 올라왔는데 선두 타자 오태곤한테 중견수 아빌루타, 박성환한테 우익수 아빌루타를 맞으면서 무사 주자 1, 2루 위기가 찾아왔다. 그리고 대타 한유섬이 들어왔지만 삼진으로 처리했고 최지훈을 병살로 잡으면서 정말 길고 길었던 4시간의 승부 끝에 롯데가 7대11로 승리하였다. 올 시즌 60경기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기였다. 홈런 하나 없이 19점이 나왔고 안타는 22개, 실책 5개, 볼넷이 17개 나오는 개막장 경기였다. 그리고 새우깡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졸업 논문을 통과하였다. 애초에 점수보다는 통과가 목표였지만 그래도 막상 점수 나오니 아쉽다. 이제 기말고사만 통과하고 나면 오늘 경기처럼 정말 길고 길었던 20대 초중반을 보낸 대학교를 졸업한다. 즉 다음 달부터 백수라는 소리다.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키록입니다. 어제 우천 취소 때문에 오늘 2시부터 더블헤더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현 시점 4세대 아이돌 중 최고의 미모 소유자 에스파의 카리나님이 2차전 시구를 위해 1차전부터 응원을 해주셨다. 하지만 롯데는 카리나님의 응원을 무시하고 5대1로 패배하였다. 오늘의 패배는 평소보다 2배 더 괘씸하다. 그럼 여신 카리나님의 표정도 어둡게 만든 롯데의 충격적인 경기를 지금 리뷰 시작하겠다. 오늘 타자들도 박세웅을 도와주지 못했고 7회 말 박승욱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추가하면서 영봉패는 면했다. 경기는 졌지만 화보다는 웃음이 나왔다. 그 이유는 더블헤더 2차전은 카리나님이 시구를 하시기 때문이다. 8시부터 대구에서 팬사인회가 있으시기 때문에 1차전이 늦게 끝나면 시구가 취소될 확률이 높았는데 양 팀 선수들도 카리나님의 시구가 보고 싶었는지 빠르게 1차전을 끝냈고 카리나님도 최대한 구단과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다 하셨고 결국 5시 49분에 2차전이 시작되면서 카리나님의 시구를 볼 수 있었다. 완벽한 제구로 스트라이크 던지는 허버스 선정 2024 시즌 최고의 시구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럼 기다리고 기다렸던 카리나님의 시구를 봤으니 나는 이만 퇴근하겠다. 오늘의 한마디, 만약 카리나님이 시구를 못하셨더라면 아쉬운 대로 원중 언니가 던졌으면 어땠을까 싶다. 내일 한동희가 입대한다고 들었다. 잘 갔다 오란다고. 잘 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다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26시즌에 만나자. 원래 토요일 경기 시구 예정자였던 부산 출신 대세 배우 박주현 님도 팬들을 위해서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일요일에 시간 내서 오셨다. 정말 고맙다. 12일 개봉하는 영화 드라이브 많은 관심 부탁한다. 뭔가 화요일마다 무기력하게 지는 것 같아서 경기 결과를 찾아보니 3월 26일 1대2 패배, 4월 2일 1대0 승리, 4월 9일 8대1 패배, 4월 16일 2대7 패배, 4월 23일 우천 취소, 4월 30일 9대7 패배, 5월 7일 우천 취소, 5월 14일 4대7 패배, 5월 21일 1대6 승리, 5월 28일 3대12 패배, 6월 4일 6대0 승리, 6월 11일 5대2 패배. 이번 시즌 화요일 경기 3승 7패를 기록 중이다. 10경기 득점도 총 33점이다. 왜 쉬고 오면 더 못해지는 것이냐? 그리고 오늘의 패배로 이번 시즌 키움한테 1승 6패 중이다. 오늘 못했던 만큼 내일은 잘해보자. 제발. 7회 말 황성빈의 시즌 첫 2루타가 나왔다.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기록을 찾아보니 올 시즌 38개 안타 중 2루타는 오늘 처음 친 것이다. 근데 1루타를 쳐도 2루 도루 성공률은 아직 100%이기 때문에 사실상 2루타이다. 윤동희가 우익수 뜬공 아웃, 손호영의 딜루타로 황성빈이 3루에 도착했고 나승엽 타석에서 홈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 무시하고 갑자기 홈으로 뛰다가 신호 위반에 걸리면서 아웃당했다. 스쿨존에서 뛰면 속도 위반으로 걸리는 황성빈이도 신호 위반에 걸리니 우리 새우깡 여러분들도 신호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하거라. 우리 금쪽이 1호 진욱이가 상무 1차에 합격했다고 한다. 최종 합격까지 하면 올해 12월 입대인데 지금 3경기 봤을 때는 군대 보내기 정말 아깝다. 그러니 나균한이가 금메달 반납하고 현역으로 입대하자.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키록입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지만 가끔은 너무 무섭다. 화요일만 해도 안타 4개도 힘들게 치던 팀이 어제 12개, 오늘은 21개를 때리면서 위닝 시리즈를 챙겼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독수리한테 참교육 당한 뒤로 NC, 기아, SSG, 키움 상대로 4연속 위닝 시리즈에 성공하였다. 봄 지나면 못한다고 손가락질 당했던 봄대 시절은 이제 잊은 것이냐?
드디어 체질 개선 성공인 것이냐? 아니면 3월, 4월은 다른 차원의 세상일 수도 있다. 롯데 영원한 10번 이대호가 점 찍은 후계자는 한동희가 아니라 윤동희였던 것이고, NC에서 롯데로 4년 50억을 받고 이적한 노진혁이 아니라 손호영이었고, 롯데 출신으로 100홀드 기록을 달성했고, 올해 FA를 앞둔 구승민이 아니라 김상수였던 것이 지금 현실이다. 3, 4월에 롯데는 잠시 다른 차원에서 야구를 했던 것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9연전 첫 상대는 잠실의 LG다. 올 시즌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8연패 하던 시절에 잠실에서 연패를 끊었던 좋은 기억도 있지만 한 달 전 사직에서 쌍둥이들한테 처참하게 수입해당했던 아픈 기억도 가지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1승 5패로 이번 키움 3연전 시작 전이랑 같은 상황이다. 이전 갈매기들이었으면 호구 제대로 잡혀서 1승 15패 같은 기록이 또 나오겠지만 올해 갈매기들은 다르다. 우린 매운 새우깡만 먹는다. 아무튼 오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모두 느꼈던 재미있었던 경기였다. 키움도 부산까지 와서 고생했고 다음 주 금요일 고척에서 또 만나니 그때도 잘 부탁한다.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기록입니다. 어제 패배의 슬픔은 뒤로 하고 박세웅, 윌커슨이 등판하는 토요일, 일요일 경기는 반드시 이겨서 위닝을 달성해야 한다. 위닝 시리즈를 위해서 박세웅이 먼저 출격하였다. 만나기만 하면 3번 중 1번은 역대급 경기가 나오는 엘로나시코인데 오늘 나와버렸다. 럭기록 12년 야구 인생 중 가장 치열했고 몸에 구멍이란 구멍에는 땀이 날 만큼 긴장됐고 매 이닝 호흡곤란 올 정도로 숨막히고 역전, 동점, 역전, 동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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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 역전, 이렇게 경기가 흘러가면서 정신병 올 것 같았지만 끝까지 참고 응원한 결과 9대8로 롯데가 승리하였다. 진짜 이겨서 다행이다. 이런 경기 졌으면 오늘 잠 못 잤다. 드라마도 이렇게 대본 쓰면 개막장이라고 욕먹는다. 역대급 엘론라시코의 승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김원중이 등판했는데 오늘도 소변이 급해서 그런지 탭댄스 추고 난 뒤 투구를 이어나갔다. 피치 클락 개무시하면서 시간이란 시간은 다 끌었는데 선두 타자 아니쿤한테 우익수 앞 1루타를 맞았다. 1루에는 대주자 김대원이 들어왔고 2루 도루를 잡기 위해서 레이저 송구 손성빈이 포수 마스크를 이어받았다. 양팀 경기력도 레전드였지만 또 다른 레전드 상황이 발생했다. 오스틴을 삼진으로 잡았지만 오스틴이 스윙 도중 중심을 잃으면서 몸이 뒤로 밀렸는데 2루 도루를 잡기 위해 송구하려는 손성빈의 시야를 막아서 결국 던지지 못하고 2루 베이스를 허용했다. 처음에는 주심이 송구 방해를 판정했는데 염경엽 LG 감독이 항의하려고 나왔고 4명의 심판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송구 방해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고 든동은 바로 뛰쳐나와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판정은 그대로. 든동은 4분 이상 항의했다고 퇴장당했다. 늘 말했듯이 경기가 치열할수록 실수가 고의로 보이기 쉽기 때문에 선수들이 알아서 조심하면 좋겠지만 본인들도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심판들이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여전히 지들 멋대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고치면 되는 거다. 도대체 니들의 권위가 얼마나 높길래 팬들 무서운 줄 모르고 니들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냐? 그리고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것은 마이크 들길래 왜 송구 방해가 아닌지 설명해 주는 줄 알았는데 든동의 퇴장 관련해서만 설명하였다. 지금 장난하는 것이냐? 규칙대로 4분 이상 항의했으니 퇴장당하는 거 동의한다. 하지만 본인들이 내린 판정에 팬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다행히 김원중이 실점 없이 막으면서 정말 길고 길었던 경기를 9대8로 롯데가 승리하면서 끝났다. 이거 졌으면 진짜 오늘 잠 못 잤다. 그리고 튼동 혼자 1대4로 싸우는 모습 정말 든든하고 멋졌고 직관 가신 롯데 팬분들도 김태형 이름을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응원해주는 모습 정말 멋있었다. 그리고 직관 오신 우리 조진웅 대배우님 리액션 맛집 인정합니다. 롯데, LG 모두 고생했다.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기록입니다. 어제 역전에 역전을 무한 반복하다가 결국 롯데가 이겼는데 그 좋은 기운 받아 오늘도 이기면서 5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였다. 는 구라다. 이걸 이렇게 지다니. 9회 말 범바오가 삼진 당하는 과정에서 염갈량이 바운드된 거 아니냐고 항의하다가 퇴장당하는 것 보고 우리 튼동 따라 한다고 비웃었는데 사과하겠다. 어제 오늘 집 가는 길 차 막히니 빨리 집 가고 싶어 퇴장당하는 감독이 있는 팀이
앨런 라시코를 승리하는 열쇠라는 걸 염갈량은 눈치챘기 때문에 9회 말 4분 동안 억지 부린 거였다. 역시 그는 명장이었다. 오늘도 마이크를 잡은 심판놈들은 상황 설명 없이 염경엽 감독 퇴장만 말했고, 심지어 퇴장 사유도 어제랑 같아서 그런지 또 말하기 귀찮아 보였다. 입맛을 어찌하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기록입니다. 2024년 올스타전 결과가 나왔다. 우리 롯데를 대표해서 나갈 선수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바로 윤동희. 그리고 윤동희 이럴수가. 야구는 못해도 응원만큼은 최고인 롯데에서 단 한 명만 나왔다. 충격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초반 성적만 보면 한 명이라도 나온 것에 감사해야 한다. 작년에는 봄대 버프로 팬투표 부분에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골대 모드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공식 유튜브에 홍보 영상이 없던 게 아쉽다. 초반 성적이 안 좋아서 따로 콘텐츠 제작을 못한 게 아닐까 싶다. 사실 최고의 홍보는 팀 성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인기 구단인데 한 명만 나왔다는 게 많이 아쉽다. 특히 황성빈이 외야수 부분 종합 4위를 기록하면서 성빈 없고 튀어를 못 보는 게 정말 아쉽다. 2024년 별들의 잔치에 뽑힌 최종 드림팀 나눔팀 24인 모두 축하한다. 작년에 정말 꿀잼이었는데 올해도 기대하겠다. 그리고 드디어 전미르가 2군에 내려갔다. 3, 4월 정말 좋은 퍼포먼스와 주무기 너클 컵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초반 기존 필승조의 부진 속에서 뉴페이스로 눈부신 활약을 했지만 5월부터 잦은 등판으로 인한 체력 문제와 너클 커브도 분석당하면서 최악의 모습만 보여주었다. 몇 주 전부터 2군 내려가서 휴식도 취하면서 재정비 시간도 필요해 보였는데 팀 사정상 힘들었기 때문에 1군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늘 2군에 내려가기로 결정났다. 2군에 있는 동안 푹 쉬면서 멘탈이랑 몸 관리 잘해서 올스타전 끝나고 다시 1군에서 봤으면 한다. 아직 1년 차도 아닌 4개월 차다. 조급해하지 말고 팬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열심히 하길 바란다. 기회가 된다면 2군에서 타자 전미르도 해봤으면 한다. 솔직히 저 피지컬로 투수시키기에는 아쉽긴 하다.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기록입니다. 롯데가 고영표를 1회부터 터는 날이 오다니 아직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린다. 아무리 부상 복귀 후 첫 경기라 해도 지난 몇 년 동안 고영표한테 참교육 당했던 거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수원이 아니라 사직이었으면 경기 끝나고 동네 잔치라도 열었을 텐데 아쉽다. 고영표의 롯데 표적 등판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당연한 거 아니냐? 선수가 가장 잘 상대했던 팀이랑 할 때 등판시켜서 경기 감각이랑 자신감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올 시즌 유일하게 KT한테만 승리했던 방어율 8점대 투수 나균환을 KT전에 표적 등판시키겠다.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기록입니다. 양팀 합쳐 홈런이 7개나 나왔고 등동희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했고 양팀 마무리 투수 2명 다 점수를 지키지 못했고 손호영이 마지막 타석의 홈런으로 30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나갔고 김원중의 끝내기 폭투가 나오면서 KT가 6대7로 승리하면서 롯데는 2연속 루징 시리즈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런 어질어질한 경기를 지배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4명의 심판들과 비디오 판독 센터이다. 즉 오심이 경기를 지배했다 할 수 있다. 물론 오늘 안타 맞아서 진 것도 아니고 9회 말에 수비 실책과 폭투로 진 거라서 오심이 경기를 지배했다고 말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요즘 크보의 골칫덩어리기도 해서 오늘 우리도 오지게 당한 김에 한번 언급하겠다. 그럼 첫 번째 오심부터 시작하겠다. 1회 초 손호영 타석에서 1루 루자 황성빈이 도루를 시도했는데 손호영의 스윙이 파울 판정이 나면서 다시 복귀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배트에 살짝 스친 뒤 포구가 되었고 애초에 포구하지 못했더라면 파울이 맞는데 이미 잡고 송구 동작까지 들어가다 떨어뜨린 거니 인플레이 상황이 맞는 것이다. 그럼 도루도 정상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두 번째 오심은 4회 말 2-4-1 2루 최양 타석에서 최양의 타구가 본인의 오른발에 맞고 내야로 흘렸는데 파울이 아닌 인플레이를 선언하면서 결국 1루수 땅볼 아웃을 당했다. 앞선 타석에서 두 타자 연속 안타로 역전까지 성공한 상황이었는데 오심으로 인해 좋은 분위기가 끊겼다. 그리고 세 번째 오심은 윤동희의 스윙 판정 여부인데 배트 헤드 부분이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윤동희의 배트는 돌지 않았다. 하지만 심판은 돌았다고 판정하면서 삼진 아웃당했다. 마지막 오심은 8회 초 김동혁의 슬라이딩인데 심판은 김동혁의 슬라이딩을 수비방해로 판정한 뒤 타자 주자 서동욱마저 아웃시켰다. 수비방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고의성의 여부가 중요한데
김동혁이 터무니없는 슬라이딩을 한 것도 아니고 발이 베이스에 부딪힌 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위로 들린 것이다. 이게 고의성이 있으면 하루에 최소 몇십 명씩은 위로 슬라이딩 하다가 수비방해로 아웃당할 것이다. 이렇게 검은 옷은 입고 권위에 취해서 지들 멋대로 판정 내리는 4명과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야 알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편하게 앉아서 개꿀 빠른 비디오 판독실 덕분에 오늘 패배했다고 말하기에는 우리 경기력도 너무 부끄러웠다. 이따위 경기력으로 오심 때문에 졌다고 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핑계로 밖에 안 들릴 것이다. 이런 억까 당하는 경기를 이기고 나서 오늘 오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심판들의 오심 사례가 많아지면서 온 동네가 시끌시끌하고 역대급으로 크보 관중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심판들의 오심 때문에 팬들 발길 돌리면 곤란하니 하루빨리 원활한 조치를 취했으면 해서 록기록의 체급이 큰 편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공론화 시키기 위해서 언급해봤다.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록기록입니다. 어린 시절 포기했던 야구를 다시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실패를 맛보고 돌아와 현역으로 군입대에서 전역 후 독립구단에서 야구 인생을 이어나갔는데 LG에서 그의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뽑아줬다. 역시나 타격은 재능이 보였지만 잦은 부상으로 인한 유리몸과 한 번씩 이상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내가 뎁스가 두꺼웠던 LG에서는 그의 자리가 없었다. 2024년 팀 장타력이 부족했던 롯데에서 21살 군필 150 던지는 사이드암 투수 오강훈과 트레이드를 진행하였고 대권 도전하는 팀도 아닌데 왜 유망주를 내주면서 노망주를 데리고 오냐는 말이 많았지만 전동은 이적 첫날부터 선발로 출전시킬 정도로 그의 재능을 의심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지난 4월 17일 LG전 시작으로 6월 21일 키움전까지 30경기 연속 안타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크보 역대 공동 3위에 올랐다. 중간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에 공백이 있었지만 복귀 후에도 미친 타격감을 보여줬고 오늘도 1루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할 만큼 열심히 하는 선수이다. 비록 연속 안타 행진은 여기서 멈췄지만 그 기간 동안 받았던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잊지 말고 더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란다. 롯데에서도 오래오래 보고 싶으니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야구했으면 한다. 지금 그의 인지도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전설의 아이돌 god의 손호영보다 먼저 나온다. 그러니 기록도 깨진 만큼 부담감 갖지 말고 앞으로도 잘해서 지금 이 인기 유지했으면 한다. 중계 중에 중간중간 해설진들이 롯데 응원 문화에 대해 칭찬해 주셨는데 롯봉 차오르는 순간이었다. 비록 우리가 야구를 못해서 30년 넘게 우승을 못하고 있지만 야구와 롯데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1등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30년 넘게 우승 못하는 팀을 응원하겠는가? 사람으로 치면 아직도 대학 못 가서 수능을 30수 넘게 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아무튼 잘하나 못하나 내가 선택한 팀이니 우승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응원하겠다.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기록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고통받았던 것을 2연승으로 보상받는 주말이었다. 오늘은 정현수가 데뷔 첫 선발 등판하였다. 그래서 기대 반 의심 반이었는데 이르말 투아웃까지 정말 잘 잡아놓고선 갑자기 볼질을 하면서 최악 중에 최악인 밀어내기 볼넷으로 선취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2회 초 박승욱의 동점타로 정현수의 어깨에 힘을 실어줬다. 2회 말에도 김태진한테 2루타를 맞더니 이주형한테 볼넷을 주면서 또 시작인가 했는데 다행히 도순을 병살로 처리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다. 3회 초 고승민의 히플로 역전에 성공하였고 손호영이 1타점 2루타를 때리면서 한 점 더 도망갈 수 있었다. 하지만 3회 초 우리 현수는 형들의 마음을 외면해버리는 선두 타자 김혜성한테 볼넷을 허용했다. 하지만 서동욱이 2루 도루하는 김혜성을 잡아내면서 어떻게든 현수 데뷔 첫 승 시켜주기 위해서 형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송성문한테 안타 맞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4사구를 5개나 허용했고 직구 구속도 140이 겨우 나올 정도였다. 아직 1군감은 아닌 것 같다. 최강 야구를 통해 얻은 인지도와 드래프트 동기였던 고영호, 황영묵보다 상위 라운드에서 지목됐지만 각자 본인 소속팀에서 맹활약 중인 저 둘에 비해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등판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됐을 것이다. 오늘만 야구할 것도 아니고 시즌도 길고 야구 인생도 길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다시 잘 준비해서 다음에는 잘해보자.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기록입니다. 진짜 뭐 같네. 화요일에 롯데 타선보다 선발 나균환이 더 재앙일 줄은 몰랐다. 심지어 전날 알코올 도핑까지 했으니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냐?
술이 덜 깼는지 공을 30개 던지고 나서야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았고 그동안 4실점을 하였다. 1회에만 44개를 던지면서 5실점을 하였다. 술동이 급했는지 급하게 더그아웃에 들어갔고 기아 선발 투수 내일도 나균환이 술동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눈치 없던 롯데 타자들이 1점만 내면서 뒤처리 시간이 부족했던 나균환이었다. 찝찝했는지 2회에도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고 결국 추가로 3실점을 더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1.2이닝 8실점 볼넷 6개 피홈런 하나라는 본인 커리어 중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래 고생했다. 제발 더 이상 사직에서는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지금 4회 말 12대3 상황이다. 오늘은 롯데의 봄에서 자체적으로 콜드게임을 선언하겠다. 그럼 오늘의 한마디. 오늘 직관 가신 분들 큰 점수 차이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응원가 불러주고 고생 많았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전액 환불해주고 싶다. 솔직히 오늘 경기는 내년 나균환의 연봉 삭감한 금액으로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고 본다. 설마 나균환이 이군 내려가지 않고 기회를 한 번 더 받는다면 제발 그날은 직관 가지 마라.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야알못 럭기록입니다. 한 경기에 영상 2개로 찾아뵐 줄은 몰랐다. 오늘 사직에서는 14대1로 지고 있던 경기를 14대15로 역전까지 시켰다가 15대15로 사이좋게 무승부로 끝난 경기가 있었다. 이런 명경기를 초반부터 포기한 야알못이 없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다. 근데 진짜 억울하다. 초반부터 탈탈 털리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 전날 알코올 드링킹 한 선수가 범인이었고 얼굴 보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 어찌 끝까지 참고 볼 수 있냐 이 말인 것이다. 잘하다가 한번 못한 거라면 오케이 하는데 4월 9일 이후 주구장창 똥만 싸제끼는데 어찌 그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상대 투수는 현 크보 최고의 투수 내일이다. 내일 상대로 약했던 롯데 타자들인데 이렇게 탈탈 털 줄은 누가 알았겠냐. 나균환의 술 냄새 때문에 덩달아 취한 게 아닐까 싶다. 아무튼 역전을 잠깐 찍먹이라도 했으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 일단 롯데를 의심하고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기가 끝나기 전 영상 올린 점 정말 미안하다. 오늘 경기는 선발 투수의 조기 강판으로 몸도 제대로 못 풀고 급하게 올라온 현도원의 공이 크긴 했다. 비록 6실점을 하긴 했지만 3.1이닝으로 선발 투수보다 오래 던져주면서 불펜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정말 고생했다. 4회 말 13점 차까지 벌어졌는데 3루수 김도영의 실책 하나가 고승민의 말로 홈런까지 나오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6점을 냈던 비기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점수는 7점 차이였다. 5회 말 박승욱이 1타점, 황성빈이 1타점을 때리면서 2점 더 추가하였고 6회 말 훈이햄의 3런퍼로 2점 차 호랑이의 턱 밑까지 쫓아오기 시작한 분노의 갈매기였다. 이때부터 롯데를 의심하고 성급하게 올렸던 영상에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고 7회 말 결국 고승민의 2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정훈의 희생플라이로 13점 차이를 뒤집는 레전드 상황이 발생하였다. 세계 최초의 기록이라고 한다. 역전도 좋았지만 승리까지 남은 아웃카운트 6개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도 컸다. 상수햄이 올라와서 잘 막아주다가 결국 홍종표한테 동점을 허용하면서 불안불안했는데 우리 동희가 기가 막힌 슈퍼캐치로 김도영의 타구를 잡아내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이후 캐시워크 장착한 원중 언니가 올라와서 화려한 탭댄스 스텝으로 9회 초 세타자 연속 삼진으로 잡아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9회 말 타자들이 점수를 못 내면서 승부는 연장전으로 넘어갔다. 10회 초에도 원중 언니가 올라와서 무실점으로 잘 막았고 10회 말 1사주자 말로 찬스를 놓치면서 11회까지 넘어가 버렸다. 11회 초 구스타가 올라와서 깔끔하게 막았지만 11회 말 타자들은 침묵하였고 결국 경기는 12회 끝까지 가게 되었다. 12회 초에도 올라온 구스타가 실점 없이 막으면서 일단 무과장은 챙길 수 있었는데 12회 말에도 타자들이 점수를 내지 못하면서 15대15로 사이좋게 무승부로 끝난 경기였다. 5시간 20분 동안 개막장 경기를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중계해 주시고 리뷰해 주시는 분들 모두 고생 많았다. 큰 점수 차이라고 일찍 감치 포기했던 나의 모습 정말 부끄럽고 반성하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준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고 롯데 팬이라서 행복했다. 물론 한 명 빼고 경기는 무승부였지만 사직 근처 택시 기사님들은 승리하신 것 같다.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기록입니다. 오늘의 승리를 축하하기 전에 먼저 그 녀석의 이군행부터 축하해 주고 넘어가자.
구단 자체에서도 징계를 하겠다고 하니 올 시즌은 더 이상 1군에서 볼 일 없을 것 같다. 포수 나종덕 시절부터 투수로 전향한 뒤 나균안으로 사직에 등판해서 첫 삼진 잡는 순간과 작년 전반기 균안신 모드로 봄대를 이끌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발탁됐고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병역 문제도 해결했다. 하지만 시즌 시작 전부터 불륜으로 팀 분위기 망치더니 전반기 끝날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선발 등판 전날 밤에 술이나 마시면서 시시덕거리더니 시즌 최악의 피칭을 보여주고 홈팬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이상 그의 8년 동안의 1군 스토리였다. 우리 롯데 팬들이 널 얼마나 응원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냐? 선발 20승에 방어율 1점대 할 거 아니면 야구로 보답하겠다는 말 하지 말고 그냥 2군에 얌전히 있어라. 8회 말 최양이 내 안타로 출루하면서 대주자로 라이더 3호 김동혁이가 들어왔고 타석에는 라이더 1호 마왕이 들어왔다. 김사윤의 공이 폭투가 되는 순간 라이더 1호 마왕의 지시를 받고 순식간에 3루까지 서서 들어가는 라이더 3호 김동혁이었다. 이후 라이더 1호 마왕이 타구를 중견수 쪽으로 보냈고 3루 주자 라이더 3호 김동혁이가 홈에 들어오면서 롯데 육상부 아니 배달부가 만든 소중한 1점이었다. 도착 예상 시간보다 빨리 와서 불만이었던 기아 감독 이범호는 신호 위반이 없었는지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는데 다행히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홈에 들어와서 득점이 인정되었다. 50일 만에 다시 5연승에 성공하는 7대였다. 오늘은 6년 만에 사자의 간 맞대결인데 제자 튼동이 먼저 웃으면서 두 팀 간의 순위도 뒤바뀌었다. 현재 5위를 달리고 있는 SSG와 2게임 차이다. 4월에만 해도 답이 없는 시즌이 될 줄 알았는데 승률 2할 초반에서 4할 중반까지 끌어올리면서 우리도 가을에 야구할 수 있는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즌 시작 전 구상했던 라인업들이 부상과 부진으로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새로운 인재들을 찾으면서 가을 야구 경쟁할 수 있게 만든 전동식 화수분 야구 진짜 대단하다. 1선발 반지의 부상, 4호 선발 나균안, 이인복의 부진, 필승조 구승민, 최준용의 부진, 주전 좌익수 김민석의 부진, 베테랑 전준우, 정훈의 부상, 3루수 한동희의 부상과 부진 그리고 입대, 50억 주전 유격수 노진혁의 부진, 80억 주전 포수 유강남의 부진과 부상, 트레이드로 데려온 내야 멀티 자원 손호영의 잦은 부상, 그리고 드디어 키워낸 3할 2루수 고승민의 부상 등 78경기를 치르는 동안 낙제들이 잇따라 터졌지만 백업이었던 선수들로 오히려 더 좋은 전력을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팀이 이전보다 한층 더 단단해진 것 같고 적극적이면서 과감한 베이스 러닝과 희생 번트보다는 타격으로 승부 보는 공격적인 야구 그리고 경기 중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튼동의 커튼 타임과 불의를 당했을 때 튼동의 리더십 등이 지난 몇 년간 롯데에서 보지 못했던 스타일들이라서 성적을 떠나 롯데를 응원하는 게 즐겁다. 심지어 지금은 성적도 잘 나오고 있으니 요즘 롯데 미칠 수밖에 없다. 나균안의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 선발 투수한테 30경기 출장 정지면 사실상 6경기이다. 아직 나이도 젊고 그 문제도 해결한 선발 투수라서 구단 입장에서 방출하기에는 매우 아까울 것이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징계를 준 것 같은데 팬들의 불만이 클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미 튼동 눈밖에 난 것 같아서 앞으로 기용 안 하지 않을까 싶다.